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대량으로 보유하는 과정에서 한국게임업계와 국내 게임업계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남국 의원이 이믹스와 마블엑스 등의 게임 관련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게임업계가 게임업계의 P2E 게임 입법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이번 갈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정에서 잘 아시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한국게임업계 유정현 회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회장님을 종편에 나오신 걸 여러 번 다 제가 봤는데 제가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다른 거 사실 대본보다 P2E 게임을 어떻게 우리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거 P2E 게임 막 용어들이 다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오늘도 뭐 뉴스에 보면 뭐 강남에서 코인 갖고 무슨 사기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P2E 게임 그러니까 이제 일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게 뭐야 뭐 이러시거든요. P2E 게임 우리가 시청자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P2E 게임을 이제 가장 쉽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이제 10여 년 전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잘 이해하고 있는 그 대한민국이 거의 도박판이 되었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다 이야기의 어떤 구조를 보게 되면 그때 이제 빠칭코나 슬롯머신이 있는 거죠. 이제 게임이라고 불렸던 그런 어떤 슬롯머신에 그게 이제 게임입니다. 게임을 하면 그 게임에서 이제 머니가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점수가 나오고 그 점수를 상품권으로 환전하는 상품권은 다시 이제 돈으로 환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 단계를 지나서 결국에는 게임이 슬롯머신이 현금으로 환전이 되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됐었죠. 이거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2E 게임이라는 것은 게임을 하면 게임 머니가 생기고 점수죠. 점수가 코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품권입니다. 상품권 코인이 다시 현금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바다 이야기에서 상품권이 들어가서 실제로 도박 게임을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구조. 이번에는 코인이 들어가서 게임의 점수를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줄 수 구조.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머릿속에 속속 들어옵니다. 저도 일본에 여행 갔을 때 가끔 이렇게 빠친코에 가보면 구슬이 이렇게 확 떨어지면 그 구슬을 갖고 무슨 플라스틱 칩 같은 걸 주는데 그 옆에 가면 또 바꿔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칩이네요. 예, 그러니까 칩이고 예. 우리 10여 년 전에 그 노무현 정권 때가 그때 있었던 바다 이야기 게임 예. 뭐 전국 어디서든지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B2E 게임이란 것은 게임에 쌓인 점수를 코인으로 바꿔준다. 예. 그걸 또 현금화시킨다. 그렇습니다. 결국 사실 바다 이야기도 게임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상품권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P2E 게임도 게임은 문제가 아닌데 거기서 이게 사행성으로 돈이 바뀌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상품권하고 코인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기능이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이제 바다 이야기가 문제가 될 때도 사실 이제 슬롯머신 그 당시에 이제 관련된 로비를 했던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문체부의 관계자들도 이제 처벌을 받았고 예, 징계를 받았습니다만 그 정말 로비했던 핵심 그 쟁점이 뭐냐? 쟁점이 아니라 설득했던 게 뭐냐면 상품권이라는 걸 통해서 이 음지에 있었던 것들을 양지로 끌어내자라는 핵심적인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상품권을 승인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도박이 일거의 화산처럼 분출해 버렸습니다. 이번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학회가 로비를 했다고 의심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P2E 관련된 즉 환전 금지라는 그러니까 바다 이야기 이후로 환전을 금지시켜 버렸거든요. 그렇죠. 게임 내 점수를. 그렇죠. 그걸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P2E 하는 업체들의 핵심이 뭐냐면 환전을 금지하는 게임법 32조 환전 금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다 이야기 때문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도박이 되면 안 된다. 그렇죠. 라고 했는데 32조를 없애달라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사실 로또 복권도 지금 일주일에 5,000원뿐이 못 사는데 그걸 풀어달라고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좀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머릿속에 확확 들어옵니다. 지금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그 방송을 쭉 보면서도 로비가 있었다. P2E 관련된 로비가 있었다.
교수님 그 대충 언제쯤 그 로비를 아셨어요? 뭐 지난번에 보니까 하태경 의원은 자기한테도 그런 로비가 네. 들어왔었다 얘기하는데. 대략 저희가 이제 느끼고 있었던 게 한 3년 전 P2E라는 형태의 게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 이제 등장한 그 직후부터 예를 들면 이제 학회 주변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국회라든지 특히 이제 저희 한국게임학회는 사회적으로 이제 그쵸.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분들하고 교류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합법화하기 위한 즉 게임법 32조의 환전 금지 조항을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결정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일종의 이제 뭐 어떤 의미로 보면 설득이라고 뭐 이제 좋은 말로도 표현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분들이 뭔가 야 이게 굉장히 세게 들어온다라고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지난 어떤 대통령 선거 대선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모든 게 사실 이제 김남국 의원 사태로 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이제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하니까 국힘당의 하태경 의원도 자기 이제 페이스북에 사실은 나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고 그래서 어떤 걸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로비라고 하면요. 우리나라는 양당 정치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그렇습니다만 민주당, 공화당 중에 하나를 공략합니다. 예를 들면 총기 관련된 규제를 하려면 민주당을 공략하죠, 미국은. 그렇죠. 총기 규제를 하나를 공략하는 거 이거 미친 겁니다. 그쵸. 그래서 공화당을 놔두고 민주당을 공략해서 총기 규제를 하고 이랬습니다. P2에 대해서 제가 이제 놀란 게 나중에 하태경 의원 이야기를 듣고도 좀 놀란 게 이건 민주당, 국힘당, 국민의힘당 어느 쪽을 막론하고 양쪽에 똑같은 로직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 이게 저로서는 굉장히 놀라웠던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P2E를 합법화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전향적 의견이 양당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나왔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나오고 안 된다고 저는 이제 반대를 했었고 결국에는 그 공약 들어가는 걸 이제 겨우 막아서 뺐는데 하태경 의원도 똑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그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걸 들어오는 걸 결국 자기를 바이패스에서 넣으려고 하는 걸 막았고 심지어는 이제 메타버스에 P2E를 넣으려고 하는 것조차 자기가 막았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도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이제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장 이제 이재명 후보의 특보단장이었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와 세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뭐 특보단장인데도 제 말 그 전에 이미 그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기 전에 저에게 이제 그 의견들을 계속 이제 자문이 들어와서 강력히 전달했거든요. 이건 P2E는 정말 위험한 폭탄입니다. 큰일 납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이 집은 이제 폭탄이 터져버렸고요. 그런데도 후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세다. 나보다 훨씬 세다. 훨씬 측근이 옆에서 이야기를 했다. 뭐 그런 측근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셉니다. 세인데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놀랬던 게 뭐냐면 작년에 특히 이제 국감에서 그랬는데요. 국감에서도 여당 야당 의원들이 다 P2E를 허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뭔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흔히 이제 국정감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죠. 여당이 이제 보호하고 야당이 공격하는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문체부 장관을 박보균 장관을 둘러싸고 여당 야당 다 공격하는 겁니다. 야 왜 안 풀어줘? 그러니까 박보균 장관은 정말 괴로운 거죠. 아니 여당 의원이 자질 좀 지켜줘야 되는데 똑같은 사안을 두고 둘 다 야 그거 문제잖아, 뭐 규제잖아, 막 이러니까 그 뭐 문체부는 이제 P2E 반대 입장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사실은 장관이 거기에서 시달렸던 그걸 보면서도 저는 와 세다. 도대체 누군데?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던 누군데 저렇게까지 힘이 셀까? 그다음에 올해 드디어 이제 4월에는 어떤 일까지 생겨버렸냐면 그 국무조정실하고 있습니다. 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인가 했는데 거기서 P2E를 허용을 전제로 해서 규제 완화하겠다는 그런 연구 용역을 발주했어요. 아하. 그래서 그건 이제 P2E 업체의 엄청난 호재로 인식이 됐고, 그건 이제 실제로 합법화하겠다는 전 단계의 작업이었고, 그죠. 예. 그래서 뭐 P2E 업체를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남국 의원 사태가 터지고, 위믹스를 대량 보유하고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뭐 마블엑스가 보유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제 머릿속이 제가 굉장히 학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궁금증과 굉장한 그 머릿속에 혼란이 있었는데 쫙 정리가 됐습니다. 일거에.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에서도 벌써 그걸 그 용역 연구 용역을 냈다는 거는 이걸 뭐 입법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뭔가 그 근거를 만들려고 용역을 낸 건데 그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그걸 P2E로 허용해 줘야 되겠다고 누군가 로비를 했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가요.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뭐 국회에서 그 저기 김남국 의원실 뭐 누가 갔는지 위메이드 직원들이 의원회관 한 거 다 공개했는데 김남국 의원실은 안 갔더라고요. 예.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너무 세니까 아예 가지를 않았더라고요. 근데 예. 거기 보면 여당 야당 의원들이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야에 대해서 다 로비하고 뭐 지금 행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로비하고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좀 보셔야 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대통령이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그 저는 기자분들에게 참 감사한 게요. 특히 정치부 이번 사회부 기자님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 입법 로비에서 하태경 의원만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야기했습니다. 김종민 뭐라고 그래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보좌관들에게 물어봤더니 물어본 보좌관 당사자는 안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위메이드로부터 여러 가지 뭔가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라고 그 보좌관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줬다고 공개했어요.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은 심지어 위메이드라는 이름을 적시해서 자기의 어떤 토론이라든지 자기 의원실 출입을 못 하겠다라고 이제 아예 이름을 적시해 버렸고요. 그다음에 또 기자분들 노력해가지고 뭐가 밝혀졌냐면 김한수 씨라는 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얼핏 소문으로만 들었었는데 김한수 씨라는 분이 예전에 그 최순실의 태블릿 PC의 소유자로 거론이 됐던 사람이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위메이드에 고문으로 등록이 돼 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아주 그다음에 또 다른 기자분들이 또 이렇게 사실 보도한 게 어떠냐면 대관팀에 위메이드 대관팀에 기자 출신의 어떤 분이 실장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또 열심히 활약을 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등록돼 있는 김시성 중에 한 사람일 거다라는 이제 보도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뭐냐면 김한수 씨라고 이제 위메이드 고문으로 돼 있는 분이 있고 그분이 이제 많은 또 활약을 했다면 그분이 과연 누구를 만났고 특히 국회 출입을 했는지 등등을 다 밝혀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돼가지고 그 후로 진짜 단지 이제 과거에 이제 김남국 의원만으로 한정됐던 이야기들이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여야의 의원들과 보좌관을 다 전수조사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국회 그 여의도 분위기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보좌관들도 다 털어야 돼요, 사실. 이분들이 또 어떻게 해서 의원한테 또 가서 이게 좋은 거라고 또 의원을 설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턴다고 했는데 사실은 뭐 이제 어떤 분들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거 그 많은 수를 어떻게 합니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정말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1대 국회죠. 21대 국회 초기 2020년부터가 되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의원도 포함되겠죠. 보좌관을 했던 분들의 계좌, 그러니까 어디냐면 연계 계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K뱅크고 또 하나가 농협입니다. 두 개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서만 사인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계좌에서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업비트나 빗썸의 연계 계좌가 있기 때문에 입출금 또는 돈이 들어갔던 또는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코인 지갑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국회에서는 막 번거롭게 막 누구 불러다가 막 조사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 보좌관의 개인정보 동의서 한 장 서명만 제출해 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처리해 준다는 거. 더구나 지금 국민 권익위인가 거기서 조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거기 제출하면 되는데 부동산 투기처럼 한 장 그냥 쫙 돌리면 사인해서 그냥 드리면 그 보좌관들은 아무런 걸 안 해도 됩니다. 아마 그럼 정말 핵폭탄 터질 겁니다. 그만둔 보좌관들이 주로 대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 차익이 많이 생겨서 나 이제 돈 있으니까 그만둬야지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17년에 막 우리 그 비트코인 막 폭등 사태 났을 때 어느 공무원이 자기 50억 벌었다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보좌관들 중에서도 그렇게 벌어서 그냥 나 이제 벌었으니까 나 이 보좌관 안 해도 돼. 그리고 보좌관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그 관련된 이야기가 또 이제 보면 또 일요신문에 또 이미 취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것도 이제 현 보좌관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익명으로 지금 나왔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콜드월렛이라고 불려 USB로 이제 하는데 그걸 이제 안 받았다 자기는. 예. 근데 받았던 사람들이 있다고 알고 있다. 근데 음. 그분들이 꽤 많은 돈을 벌었던 거로 난 알고 있다. 아하. 근데 자기는 이제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죠. 그분들은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다. 이런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돈을 벌 때는 행복했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벌고 나서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하. 근데 이제는 아마 그 전수조사하면 이제는 다 아하. 나오는 거죠. 이제 뭐 김남국 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정치권 전체가 지금 썩어 있다는 제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하는 게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예. 만약에 저희는 이제 그 학회가 정말 굉장한 이 논란에 휩싸일 걸 알면서도 저희가 이제 이 사회를 게임 업계를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화를 시켜야겠다 또는 이걸 단호하게 입법으로 끊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판과 이 업계의 이 검은 유착 관계, 거래 관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전수조사가 안 들어가고 이제 전수조사 요구하는 것은 이제 정의당 아마 하나 정도 같습니다. 예, 예. 저희 주장에 가장 가깝습니다. 의원과 보좌관 전수조사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김남국 의원 한 분은 한 사람으로 끝나버린다면 결국에 나머지는 다 묻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게 사실은 저희 학회가 피해를 입고 제 개인이 피해를 입고 이런 것보다 저는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절벽에 몸을 던져서 희생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묻힐 수 있다는 거. 아하. 근데 양당의 지금 이해관계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은 이제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니라 혹시 만에 하나 그러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우려할 겁니다. 예. 국민의힘 여당은 거기도 혹시나 나오면 보좌관들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양당의 이해관계는 뭐냐면 김남국 의원 한 사람으로 그냥 대충 마무리하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돼요. 저희는 이제 그걸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 국민의힘은 우리 보좌관이나 뭐 의원이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받은 게 나오면 야 너네들도 김당 똑같잖아라고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되니까 묻혀버리니까 걱정이고. 민주당은 여기다 또 돈봉투 사건까지 있으니까 지금 몇 명이 또 이게 덜릴지 모르니까 당이 어려워지니까 이게 이 선에서 끝내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교수님 진짜로 저 말씀 듣다 보니까 게임학회에서 진짜 큰일 하셨어요. 사실 게임이 한동안은 청소년 유해 뭐 이런 걸로 지정돼가지고 셧다운도 시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 이번에 이제 비애감을 느끼는 게 네. 그런 포인트입니다. 처음에 이제 앵커께서 시작할 때 이제 저희 갈등의 골이 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게임업계가 돈 버는 걸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 그렇죠. 않습니다. 예. 그런데 부정하게 돈을 벌고 잘못된 돈을 버는 걸 저희는 반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저희가 반대했던 게 확률형 아이템. 확률한 뽑기, 이게 도박이거든요. 뽑기, 그렇죠. 네. 도박. 청소년 도박입니다. 예. 그거 못하게 저희가 법안을 6년씩이나 시간이 걸려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예. 두 번째가 P2E입니다. 이것도 이제 바다의 이야기의 재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 그 이전에 저희들은 또 게임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 예를 들면 기억하실 겁니다. 게임 질병 코드. 예, 그렇죠. 예. 네, 게임을 오래 하면 게임 중독이 낙인을 찍는. 그렇죠, 그렇죠. 저희 학회가 나서가지고 그걸 막았어요. 저희가 100개가 넘는 학술단체하고 협단체를 전부 모아서 심지어 영화학회 이런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예. 그걸 저지했습니다. 그게 2018년인가 19년이고요. 예. 그 이전에는 말씀하셨던 셧다운. 예, 뭐 셧다운 집요하게 시켰잖아요. 저희가 반대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 셧다운 자체가 셧다운 그러니까 법안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거 잡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학회가 정말 공헌했던 건 뭐예요? 중국 파노. 예, 그렇죠. 저희만 떠들었어요. 저희는 정말 이번에 그 게임사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 협회 일어났던 걸 보면서 정말 저희 비애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예. 저희가 중국 파노를 열어야 된다고 주장할 때 토론회가 있거든요. 예. 나오라 하면 안 나와요, 아무도. 중국이 무서워서 그렇대. 그럼 저만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사 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게임사들 피해를 당한 그 게임 회사들 와서 어렵다, 좀 괴롭다는 이야기만 해주세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럼 저는 저만 얼굴 비추고 이제 저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고 심지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가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 결국 판호를 받게 만든 거예요. 예. 제가 외교부나 이런 데 예, 문책으로 압박.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P2 사건 터지니까 그러면 싹 이제 치워버리고 저희가 학회가 게임 회사나 게임 산업에서 얼마만큼 크게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가 이거 싹 입 닫고 오직 돈 버는 걸 방해했다는 그 P2 업체의 농간에 놀아나서 예. 저희들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 야, 이거 아무리 인간 사회가 아무리 뭐 이 달면 그 삼키고 쓰면 뱉고 이런다고 하지만 이게 뭐 100년 전 저희가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불과 한
하여튼 5, 6년 전에 저희가 했던 그 게임 질병 코드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냐 게임 업체는 예. 어떻게 돼버리냐면 결국에는 그 게임이라는 중독 물질을 생산하는 업자가 돼버리는 그 겁니다. 마약이랑 똑같은 마약은 거고, 똑같아요. 예, 그렇죠. 그걸 막았는데 그래서 야 이거 저희는 참 인생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당시 제가 저도 기억나는 게 그 청소년들이 심야까지 뭐 밤새도록 게임하고 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막 그 정부에서 하니까 막 업계에서 반대하시고 그것도 질병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게임 업계를 살리고자 학회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게임 업계들은 이 학회에 대해서 위메이드 뭐 이 P2E 게임 갖고 왜 자꾸만 이 비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걸 정말 네. 게임 회사들 정말 한번 정신들 좀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교수님 고소한다고 그러고 학회를 고소한다고 그러는데 고소 들어왔어요? 예, 이미 고소 들어왔고요. 예. 예, 누가 고소했어요? 위메이드가 고소했죠. 위메이드가요? 예, 위메이드가 저희를 형사 고소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위메이드 홀더라는 무슨 커뮤니티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분들이 네. 또 고소한다고 신문에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위메이드는 저희를 이제 민사 소송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하는 어떤 행위를 보게 되면 정치권을 많이 배웠어요. 이게 좌표찍기라고. 예. 예.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저희를 형사 고소한다. 원래는 그러니까 위메이드나 아니면 위믹스 투자자들이 누구를 공격해야 되냐면 비판을 해야 되면 위메이드하고 장영국 대표를 공격을 해야 돼요. 그게 맞죠? 예. 예. 그런데 과거에 닥사 상장 폐지 때 똑같은 그쵸. 상황이 발생했어요. 아하. 그때도 상장 폐지가 되니까 장영국 대표하고 위메이드를 비판이 거세지니까 닥사의 갑질로 전환시켰어요. 아하. 논점을. 그래서 업비트의 갑질이라고 이야기했고 장영국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갑질당한 문자를 다 공개하겠다. 결국 공개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P2E 업체에 로비스를 제기하니까 학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하. 형사 고소를 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개인 저와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이 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경찰에 이미 신고를 했고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습니다만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이 여의도 정치판도 아니고 참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어떻게 좌표찍기라니까 바로 살해 협박이 들어오지라는 이런 참 놀라운 저희가 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 교수님들이 좀 의연하게 지금 뭐 여전히 이제 버티고 계신 거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이게 뭐 1970년대나 아니면 무슨 뭐 우리가 1960년대도 아니고 어떻게 학회 이름을 형사 고소를 통해서 재갈을 물리려고 즉 학문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할 수 있는지 그것도 기업이요 코인 기업이요. 야 이거 정말 놀랍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양쪽에 좀 균형을 잡아야 되는 입장인데 말씀을 지금 듣다 보니까 위메이드는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상장 폐지됐을 때 많은 그 홀더들이 그 정말 위메이드에 대해서 정말 그 엄청난 비난하고 홀더들한테 정말 무릎 꿇고 절을 해도 시원찮을 그럴 판인데 예. 그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위메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 업계 전체의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게임 업계의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그렇습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이 이게 왜야? 그럼 아예 게임을 없애버려야 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도박성을.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회가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게임을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외부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된다고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보면서 특히 이제 확률형 아이템 이런 뽑기 이거 도박 그다음에 그 P2E라는 이 또 하나의 도박 이 두 개로부터 게임 산업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암세포처럼 번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게임 산업이 결국에는 지속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절박함이거든요. 지금 게임 산업은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을 게임 산업 가르쳤어요. 그렇죠. 우리가 스승이거든요. 그쵸. 중국이 제자입니다. 지금은요 엎어졌어요. 중국이 위고 우리가 아래입니다. 게임 제작이라든지 게임에 대한 그 게임의 퀄리티, 수준 이게 게임이 위입니다. 이런 어떤 비극적인 사태를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진짜 우리나라 게임이 세계 최고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과거 지금 이야기 그렇습니까? 과거 이야기 정말 얼마나 슬프면 얼마나 비애감을 느낍니까 우리가 중국에 밀려 있어 중국보다 한 수 아래라는 거. 이거 정말 우리 게임 업계에서 교수님한테 고소를 할 게 아니라 교수님이나 그 게임학회 교수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좀 게임의 그 부흥을 위해서 제2의 부흥을 위해서 새로운 좀 아이템을 좀 만들어내고 막 그래야 될 시기인데 오히려 이걸 코인하고 연결해서 뭔가 좀 얄팍하게 돈을 벌어보겠다. 뭐 이런 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제가 말씀하실 때 아까 바다 이야기 말씀하실 때 제가 상당히 지금 제가
확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 또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이 뭐 마블엑스 코인도 좀 이상하다면서요. 예. 마블엑스는 좀 어떤 거예요? 그 유미들 말고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은 마블엑스 잘 모르거든요. 예, 마블엑스는 이제 넷마블이라는 기업이 발행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기본적으로 유믹스하고 똑같이 게임 내에서 얻어지는 점수를 이제 환전할 수 있는, 즉 마블엑스라는 코인을 통해서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믹스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블엑스가 문제가 됐던 게 김남국 의원이 마블엑스가 상장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것은 상장이라는 게 최대 호재거든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서 폭등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 직전에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팔아가지고 뭐 거액의 차익을 남겼던. 그래서 그러니까 코인을 상장 전에 사서 상장 후에 폭등할 때 팔고, 이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당이 마블엑스 쪽, 넷마블 쪽에 담당자를 불러서 혹시 이제 내부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이제 조사를 집중적으로 했던 게 그것 때문입니다. 뭐 조사에 여당 의원이 뭐 불러서 조사한다고 뭐 했습니다 그러겠어요? 다 안 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야, 근데 검찰의 손이죠, 결국. 요즘에는 검찰도 이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김남국 의원은 천재 같아요. 어떻게 그거를 네. 사전에 알고 딱딱 맞춰서 사죠?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네. 하나가 천재거나 네. 알았거나, 아하, 천재거나 시험 문제를 미리 알았거나. 시험 문제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를 미리 알았거나, 예. 아니면 정말 이거에 대해서 천재거나. 예. 야, 정말 김남국 의원 좀 한번 제가 만나서 좀 그 방법을 좀 배워봐야 될 것 같다는 아니, 생각이 앵커님보다도 듭니다. 워런 버핏이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이 와서 이거 수익률은 이거 워런 버핏 이거 완전 PM이잖아요. 그렇죠, 와서 그렇죠. 한 수 배워야 되는. 아하. 야, 지금 그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상황 자체가 이거 대단한 것 같은데, 하태경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 코인깡, 뭐 카드깡, 뭐 상품권깡, 할부깡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자동차깡,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코인깡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제 제기했던 이제 코인깡이라는 것은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김남국 의원의 그 매매했던 이제 몇 가지 이제 코인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아. 예를 들면 김치 코인 중에서도 이제 잡코인이라고 부릅니다만, 위믹스는 이제 다른 코인보다는 먼저 나왔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네. 수준에 유지되고 있었는데, 예. 그것보다도 나온 지 이제 초기 단계, 그게 아마 클레이페이인가 되는데요. 예. 그걸로 바꾸면서, 즉 손실을 보면서까지 바꿨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클레이페이는 지금은 거의 거래가 안 되는 죽어버린 코인인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결국에는 위믹스를 그 클레이페이에 누군가가 발행자고, 그러니까 그 발행자가 있는 거죠. 그 사람하고 코인을 바꿔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이 위믹스 코인을 자유로이 처분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예를 들면 30억이라든지 그 해당 금액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고, 아하. 이 코인은 결국 어차피 쓰레기니까 의미 없거든요. 클레이페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걸 결국에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걸 바꾼 대신에 결국 이쪽에서는 그걸 클레이페이를 가지고 있었던 원 소유자는 결국 현금화 시켜가지고 위믹스를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그걸 뒤로 돌려줬을 거다라는 추론이 이제 사태경 의원 제시했던 코인 깡입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예. 정말 이 말씀 드리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잔머리가 좋습니다. 우리 보통 그 좀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들이 그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망한 회사를, 적자 많이 나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거기다 네. 크게 털어버리듯이 네. 완전 그런, 진짜 제가 지금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정말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요, 잔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그런데,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발전이나 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더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저희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그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뭔가의 로비 액션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로비의 의혹이 있었다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겨우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 등록을 통해서 이제 코인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불과합니다. 근데 코인이라는 게 이번에 이제 뭐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만, 콜드 월렛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인터넷하고 연결을 끊고 그냥 USB로 가지고 있는 거 이런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또는 차명, 얼마든지 이게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의를 이제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이제 주었다는 게 이제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어떤 P2E 업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제 뭐 정부도 그렇고 국회를 특히 중심으로 해서 이제 로비 활동을 해왔고 이런 것들이 한번 일대 경종이 울렸고 이 선을 이렇게 끊을 수 있는 또는 향후에 이런 일이 이제 재발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경각심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특히 이제 가상자산을 통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이번에 이제 유럽에서 미카라고 불리는 그렇죠. 가상자산법 통과가 예, 됐는데 예. 거기 보면 이제 가상자산의 발행을 허가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음. 우리도 그런 미카 같은 법안이 법률, 도입이 예. 되면 국내에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잡코인은 전부 죽게 돼 있습니다. 다 소멸입니다.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은행이나 이런 데 기관에 의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된 어떤 가상자산이 발행될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전환점에 와 있고 그 전환점을 만드는데 아마 저희 학회가 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한테 정말 피 같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